갑상샘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상샘은 그 후두 아래에 윤상연골 바로 밑에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이렇게 나비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게 갑상샘이고요. 여기에 보시면 이게 부갑상샘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갑상샘은요. 소포세포와 소포곁세포로 이렇게 되면서 소포세포에는 T3, T4가 이제 분비가 되고요. 소포곁세포에는 칼시토닌 요게 이제 분비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림으로 보시면 이 폴리큘러 셀 해서 소포세포 는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에 이제 C셀이라고 하는, 아이고, 요 위에 보시는 C셀이라고 하는 여기가 있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소포 겉세포, 파라폴리큘러 셀이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고 있고, 여기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T3, T4가 이제 만들어지고, 이제 그 파라폴리큘러 셀, 소포 겉세포에서는 이제 칼시토닌이 이제 분비가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시면 그 아래쪽 부분으로 보시면 사이로이드는요. 여기 이제 T3, T4가 이제 되면서 이거는 시상하부에서 여기에 이제 릴리즈 호르몬이 이제 분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이게 얘들아 이거 좀 분비를 좀 해볼래? 이런 신호를 이렇게 시상하부에서 뭔가 야 좀 해야 될 것 같다. 신호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막 이렇게 막 하면 얘가 밑에서 뇌하수체 전엽에서 오케이 딱 이렇게 받아서 TSH 스티뮬레이션을 딱 시켜서 갑상샘을 막 자극을 하고요. 그렇게 하면서 갑상샘은 이제 그 신호를 받아서 T3, T4를 이제 분비를 해내게 되는 거죠. 자, T3, T4를 만드는데 사실 여기에서는 T3는 그냥 이제 T3가 보통은 이제 세포에 적용이 되면서 이렇게 사용이 되는 거고요. T4는 대기조예요, 대기조. 그래서 T4가 T3로 변경이 되면서 이제 사용이 되는 거고, 요거 자체가 사용이 되는 게 아니고, 프리 T3, 프리 T4가 있어요. 그래서 세포에 이제 쓰이는 형태로 또 변형을 해서 이렇게 쓰고 있고, T4에서 T3로 이렇게 변경되면서 나타나는 게 옆에 보는 RT3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사이로이드가 이제 기능 저하증이 있어서 이제 약을 먹었다. 그랬는데 별로 약 효과가 별로 없네. 뭐 이렇게 되면 이런 이제 RT3가 일단 좀 이렇게 그 어떤 기능들을 이렇게 좀 이제 항체의 역할을 이제 하게 되면서 너무 높으면 이렇게 갑상선 기능의 역할들을 못하면서 이런 이제 그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 되게 복잡한 이야기이지만 이게 내분비 자체가 워낙 복잡하잖아요. 파고 들어가면 정말 너무나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단디 딱 기억을 해야 되는 내용은 이 T3가 이 작동을 해서 하는 거고 T4는 대기조로 있다 T3로 변형돼서 사용되는 거다라고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T3, T4를 완전히 딱 기억을 해주시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임상에 가시면 이 RT3라는 걸 들어본 적이 있다라는 것 정도만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교과서 내용에서는 T3, T4 정도만 기억을 하셔도 충분히 문제 푸는 데는 문제는 없으세요. 혹시 이제 나중에 이제 갑상선 환자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거 관련해가지고 나중에 병동에 가시면 좀 기억이 좀 나시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자, 갑상선은 기능이 있죠. 자, 그래서 갑상선의 기능은요. 이제 성장과 발달에 이제 영향을 미치면서 성장 호르몬 분비 유지라든지 호르몬 작용에서 신장과 관련된 심박동수, 박출량, 심근 유지력 이런 것들, 대사 작용에서 체내 열 생산이라든지 소화기의 이제 분비 유지라든지 그리고 탄수화물 대사에서 장에서 포도당의 흡수를 이제 증가시키거나 그리고 포도당의 이용을 이제 관련된 작용들, 그 다음에 지질 대사에서 관련해서 지방 분해를 증가시키고 그다음에 LDL을 좀 감소시키는 이런 역할들, 비타민 대사와도 이제 연관이 되어 있는 이런 이제 여러 정말 중요한 기능들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또 넘어가기 전에 소포 겨세포에서 나오는 거는 이제 칼시토닌이다. 이 칼시토닌은 우리가 뼈에서 칼슘을 유리되는 것을 억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뼈의 칼슘 농도를 증가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칼슘이 밖에 있는 거를 어디에 뼈에다가 집어 넣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혈관 내에 있는 칼슘 농도는 떨어지게 됐죠. 그러니까 칼시토닌은 부갑상샘 호르몬과의 작용에 반대작용을 하고 있는 거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갑상샘 기능 항진이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레이브스 디지즈라고 해가지고요. 갑상샘 기능 항진의 약 한 60에서 80% 정도가 이 그레이브스 디지즈에 들어가고 있는데 이거는요. 자가 면역성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 자가 면역성 질환인데 이 자가 면역성 질환은 그러니까 이 왜 그렇잖아요. 세포가 자기가 이렇게 멀쩡히 잘 있는 게 이게 항원으로 인식을 하면서 공격을 하면서 이제 항체가 생기고 자극이 되고 막 이렇게 되면서 이제 면역 반응이 나타나면서 이렇게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갑상선 호르몬의 분비 조절 능력이 이제 부족해지면서 여기에 보시면 갑상선 호르몬 분비 조절 능력이 부족해지면서 TSH 수용체의 항체가 이렇게 이제 면역 반응과 관련해서 이제 생기면서 항체가 갑상선의 TSH 역할과 이제 비슷하게 수행을 하면서 호르몬 분비를 이제 자극하게 되면서 T3, T4가 이렇게 분비가 증가되는 양상을 일단 보이면서 생기는 것이 그레이브스 디지즈죠. 자, 이거는 스트레스, 출산 이런 거와 일단 많이 연관되어 있고요. 갑상샘 기능이 아까 보셨듯이 성장과 발달, 호르몬 작용, 대사 작용, 탄수화물 대사, 지질 대사, 비타민 대사 이런 것들이 다 연관이 되는데 자, 이게 이제 아까 T4에서 T3로 이제 변경이 돼서 사용이 된다 그랬잖아요. 이게 다 어디서 작동이 되냐면 간이나 장 이런 데서 이제 변형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게 만약에 막 이상한 술 먹고 담배 피고 스트레스 많고 막 이렇게 되면 이런 것들이 잘 이제 변환이 일어나지가 않겠죠. 그렇게 되니까 이 그 내분비계가 이제 교란이 일어나고 엉망진창이 되면서 이런 질환들이 일단 생기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다 심해질 경우에 이제 갑상선 위기로까지도 이제 전환이 될 수 있겠다. 자, 증상은 요 뒤쪽 편으로 또 나오는데 갑상샘 종이 있어서 갑상샘이 2배에서 6배 정도 이렇게 커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목에서 이렇게 고개를 들어서 이렇게 봤을 때 여기 윤상연골 바로 아래쪽이 불룩하게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 좀 보이시죠? 그래서 좀 커져 있어가지고 이걸로 인해서 연하곤란이라든지 침 삼키기가 좀 불편하고 기도가 압박이 오고 이제 말하기가 불편한 이런 증상들을 보이고 안병증이라고 해서요. 안구 후방 내용물의 증가가 되면서 눈이 앞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굉장히 이제 커지는 이런 양상들을 좀 보이고 있으면서 안구 건조로 인한 각막 거양이라든지 시신경 병변, 외안근 병변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에 이제 그 그레이브스 디지즈의 이제 증상들이 이제 쭉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시면 피로감, 이제 전신적으로 피로감, 전신권태, 그리고 워낙 이제 대사가 많이 제사율이 올라갔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 발안이 굉장히 증가가 되면서 체중 감소가 있고요. 따뜻하고 이제 이런 이게 땀이 좀 많이 나고 막 이렇게 축축한 느낌 이런 것들도 있고요. 안구 돌출된다 그랬죠. 그리고 호흡에서 운동 중 호흡곤란 이런 것도 나타나고 심혈관계에 영향을 주면서 심계항진, 빈맥, 맥압의 증가, 심방세동, 심부전 이런 증상들, 식욕이 굉장히 좀 증가가 돼요. 에너지가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좀 많이 이제 피로로 돼서 많이 먹죠. 근데 이 사람들은 살이 찌냐면 안 쪄요. 안 쪄. 이게 워낙 에너지를 많이 쓰기 때문에 거기다가 장운동의 증가가 있고 잦은 배변, 간 종대, 다뇨, 무월경, 성욕의 감퇴, 그 다음에 근육의 약화, 마비, 피로, 쇠약, 신경 과민 이런 증상들이 이제 쭉 이제 나타나는 것이 이제 그레이브스 디지즈
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진단을 한다 이렇게 되는데, 진단은 요오드를 이용해서 좀 하게 되는데, 이 요오드를 활용하는 건 뭐 때문에? 갑상선 호르몬의 주 재료가, 갑상선 호르몬의 주 재료가 요오드예요. 다른데 어딘데 좀 요오드가 그래도 좀 많이 쓰이지만, 그래도 특이하게도 갑상선 호르몬의 주 재료가 이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요오드를 이용한 이제 스캔을 해서 갑상선 크기에 이제가 증가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 보고요. 그 다음에 갑상샘 호르몬이 이렇게 증가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T3, T4가 상승이 돼 있어요. 물론 이제 이게 올라가 있으니까, 혈중 레벨 수치가 올라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TSH가 떨어져 있는 거죠. 아, 그만 만들어야 돼. 막 이러면서 얘가 좀 떨어져 있는 양상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백결합 요오드가 좀 많이 올라가 있는 거를 좀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치료 방법은 항갑상선제라고 해서 프로필티오라실이라고, 근데 PTU라고 하는 것들 이런 거 쓰고 있어요. 보통 우리가 이제 먹는 약이 가장 이렇게 상품명으로 많이 쓰는 게 이제 메티마졸이라는 약, 이런 약도 쓰고요. 카비마졸 이런 약들도 좀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PTU, 우리가 성분명으로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시험에는 PTU로 해서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PTU를 이제 먹게 되는데, 이거는 요오드 이용을 이제 차단하면서 갑상선 호르몬의 합성을 좀 억제를 시킨다. 하지만 이제 작용이 좀 느린 게 좀 문제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약을 한 6주에서 8주 정도 일단 먹으면서 혈중 농도를 처음에는 좀 많은 용량을 펑 때려요. 그런 다음에 이게 많은 용량을 때리고, 그런 다음에 점차 감량을 해서 이제 정상을 유지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혈중 농도에 따라서 이제 용량 조절을 일단 하게 되는데, 쭉 정도 사용을 해보고 호르몬이 정상화됐다 이렇게 되면 이제 쭉 봐가지고, 아, 이 정도면 끊어도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좀 끊어주는 이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갑상선 기능 항진증 환자가 일생 동안 약물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자, 여기 20년도에 기출문제 로 나온 부분이에요. 그래서 PTU 사용하는 내용들 나와 있으니까 이거 참고로 잘 봐주시고요. 자, 이거에 대한 이제 부작용이 여기 무과립구증, 그리고 간기능장애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과민 반응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부작용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PTU를 먹을 때는 백혈구 검사, 간기능 검사를 시행을 하시면서 이제 약을 먹어야겠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임신부에게 이제 주의해서 이제 투여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임신부에게 주의해서 이제 투여를 하는 이유가, 자, 임신 후기에 이제 태반을 통해서 영아에게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해서 임신 1기에만 여기에 이제 사용을 한다 이렇게 돼 있고, 대체로 이제 식후에 복용하는 것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작용의 반감기가 좀 짧아서요. 하루에 2, 3회 정도 분복을 해야 되는 게 이게 이제 좀 단점이죠. 그래서 이 메티마졸, 아까 얘기했던 이 메티마졸은 작용의 반감기가 길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만 일단 투약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PTU는 임산부에게 주의해서 투여를 할 수 있다. 임신 1기에는 사용을 좀 주의해서 할 수는 있었어요. 하지만 이 메티마졸은 임신부에 대한 그 안정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이제 투여를 해야 한다면 그거에 대한 좀 이 손과 이익을 좀 따져서 이제 해야겠다. 그래서 이 약을 먹는 동안에는 효과적으로 좀 피임을 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임신되어 있거나 어떤 그 약물의 부작용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초기 치료에 이게 메티마졸이 우선적으로 이제 사용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PTU와 메티마졸이 거의 이제 비슷하게 일단 보시고요. 최근에는 이제 메티마졸을 좀 많이 쓰고 있는데, 이런
백혈구 관련 무과립증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길 수가 있는데 이제 PTU가 좀 더 이제 생기기는데 어쨌든 그래도 이제 생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이제 겁을 내면서 막 이래서 어쨌든 이런 무과립증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그런 증상들 무과립증의 증상이 일단 나타난다면 이건 이제 뭐 감기 증상처럼 이렇게 이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어 이런 것들 이제 뭐 혹시 그런 증상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면 바로 병원을 찾아오도록 교육을 잘 해서 이제 사용을 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베타 아드레너적 블러커라고 해서요. 환자가 이게 이제 항진증이 이렇게 있다 보면 이제 여기 심기항진이라든지 빈맥 이런 증상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가라앉혀 주기 위해서 이런 이제 프라포로놀이라는 이제 베타 아드레너적 블러커, 베타 블러커를 좀 사용해 주시면 좀 도움이 좀 된다고 하고요. 방사선 요오드 요법이라고 해서 이건 이제 방사선 요오드를 마셔가지고 먹고 이제 방사선 요오드에서 방출되는 베타선을 이용해서 갑상선 세포를 이제 파괴하는 이런 방법들을 하는데 사실 이건 처음부터 사용하는 거는 아니고 여기에 우리가 이제 갑상샘 암이다 뭐 이런 식으로 갑상샘에 어떤 문제가 많다 이렇게 됐을 때 이제 갑상샘 절제를 이제 했을 때 그 나머지의 어떤 세포들이 남아 있는 거를 죽이고자 이런 그 방법을 좀 갑상선에 남아 있는 조직을 제거하려고 확실하게 이제 확인 사살 해서 이제 재발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방사선 요법을 이제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확실한 치료 방법이지만 이제 갑상선 기능 저하를 유발시키는 게 한 50% 정도의 이제 위험성으로 일단 있고요. 이건 이제 방사선이 들어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사선의 배출을 이제 촉진하기 위해서 수분 섭취를 이제 증가를 시켜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게 이제 방사선이 계속 배출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신체 접촉을 좀 많이 피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치료를 일단 넣었을 때는 2, 3일간 정도는 독방을 좀 사용하시고 배변 후에는 2, 3회 정도 물을 내려서 확실히 좀 내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샤워 후에도 목욕탕에 이제 물 청소를 다 해가지고 청소를 다 해주셔야 되고 자 그렇게 하시고도 이제 집으로 이제 퇴원을 해서 만약에 왔다 이렇게 되면 이제 가족들과 약 1m 이상 떨어져서 지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모유 수유 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방사선 치료 후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는 이제 피임을 다 해주셔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이 환자가 이제 만든 음식들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먹지 않도록 그리고 여자가 만약 걸렸다 그러면은 한 1년 정도는 이제 밥을 안 하시는 게 좋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렇게 어떻게든 내 몸에서 방사선이 좀 나갈 수 있으므로 그거에 대해서 잘 조절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오드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놈 요오드제가 밥인데 그러면 더 촉진시키는 게 아닌가요? 이렇게 되는데 요오드를 과량 주게 되잖아요. 과량 주면 갑상선 호르몬의 분비가 억제됩니다. 예. 근데 이건 좀 일시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불안정한 요법이고 이제 단기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이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오드제는 갑상샘 수술 전에 사용해서 갑상선의 그 혈관 분포를 감소시켜 수술 시 이제 출혈을 방지하고 갑상선 위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요오드제를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술요법은 이제 사이로이덱토미 해가지고 갑상샘 절제술을 이제 시행을 하게 되고요. 완전 절제 시에는 이제 갑상선 호르몬 이제 평생 인공적으로 이제 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수술 전후 이제 이야기가 있고, 수술 전은 읽어보시면서 정리하시고요. 수술 후에가 이제 이게 이제 시험에서 이제 계속 이제 기출이 되고 있는데, 자, 여기에 이제 보컬 코드 너브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 목소리를 내고 있는 신경이 요쪽으로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여기 요쪽으로 이제 건드리게 되면 쉰목소리가 나죠. 예, 그래서 회귀 후두 신경이 이제 손상이 되면서 쉰목소리, 약한 목소리 이런 것들이 좀 납니다. 그래서 환자에게 말을 시켜서 이제 쉰목소리가 나면 보컬 코드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거기 신경을 건드렸구만 이렇게 이제 보시고요. 보통은 며칠 지나면 돌아오는데 이게 이제 마비가 와가지고 이게 한동안 안 풀려서 몇 개월씩 가시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결국은 이제 돌아올 거니까 환자가 이제 돌아올 거다라고 이제 계속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거기에 이제 팔로우를 해가면서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자, 출혈이나 조직에 종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출혈이 있으면 이제 거기에 이제 기도 폐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올 수 있어서
그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호흡 곤란, 그러니까 바이탈 사인을 이제 측정을 이제 잘 해주시고 수술 부위가 호흡기가 이제 가깝기 때문에 호흡 곤란, 불규칙한 호흡, 천명은 기관 폐쇄계 증상 이런 것들이 있는지 잘 보시고요. 그리고 이게 목 쪽으로 되어 있어서 목 뒤로 이렇게 피가 흘러서 이렇게 흘러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 뒤쪽으로 이렇게 출혈이 이렇게 있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잘 이제 보시고 베개 머리 옆에 작은 베개나 모래 주머니로 지지를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저칼슘 혈증이 일단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사이로이드를 다 제거했을 때 이제 부갑상 칼시토닌도 이제 영향이 있고, 그다음에 이 제거하면서 부갑상생까지 이제 제거가 되게 되면 이게 이제 저칼슘 혈증이 이제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테타니 증상을 이제 교육을 해야 하는데 초기에는 발가락, 손가락 초기에는 발가락, 손가락, 입 주위에 이제 저림과 이제 경련 증상이 좀 나타날 수 있고요. 후기에는 이제 여기 이제 보시는 크보스테크 이렇게 사인, 그 다음에 밑에 보시는 이제 트루소 사인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크보스텍 사인은 이제 안면 근육 경련, 그 다음에 트루소는 상완 압박 시 이제 팔의 경련이 나타나는 것인데 얘가 시험에도 한번 나왔기 때문에 어떤 건지 한번 보시고 가실게요. 네, 이게 이제 크보스테크고요. 이게 이제 트루소 위에 이제 엠브를 여기 이제 바이탈 사인 측정하는 이제 이 커프를 감아가지고 압력을 조금 줬더니 손 쪽이 이렇게 팔에 경련이 이렇게 오면서 손가락이 이렇게 뻗치면서 이렇게 경련이 오는 이런 양상들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저칼슘 혈증이 이렇게 생겨서 테타니가 이렇게 생겼다면 저칼슘 혈증에 대한 이제 치료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먼저는 칼슘을 옆으로 이제 IV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응급 상황에는 칼슘을 정맥 주사를 해주시고 급성이 사라지면 칼슘과 비타민 D를 이제 경구 투여를 하시면서 이렇게 해결을 이제 하시면 좀 되십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이제 여기 이제 사이로이드 수술을 하시고 나면 이쪽 그 호흡 쪽으로 이제 문제가 생기면서 그 후두신경의 이제 손상, 후두신경의 손상이라든지 출혈이라든지 성문의 부종 이런 것들로 인해서 호흡기에 폐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그 대비를 위해서 이런 기관 삭관, 기관 절개수 세트, 산소 공급 장치, 흡인 기구를 옆에다가 환자 옆에 이제 대비를 해 놓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안위 제공을 위해서 봉합선부의 긴장을 좀 피하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머리를 돌릴 때나 기침 시 목 뒤에 양손을 받쳐서 머리를 좀 지지를 해주시는데 기침을 제한할 필요까지는 없다. 그리고 필요시에 진통제를 제공하고요. 음식은 부드러운 물에서 부드러운 음식으로 이렇게 제공을 해서 딱딱한 음식은 수술 부위 손상이 이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부드러운 음식으로 제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목의 강직을 예방하기 위해서 봉합선이 어느 정도 치유가 된다면 수술 후 한 2에서 4일째 정도에서는 목의 ROM 운동을 이제 시행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호흡 유지를 위해서 심호흡과 기침 이제 하도록 해가지고 필요시에는 구강과 기도로 흡인을 잘 해주시고, 그리고 환자는 갑상샘 절제를 다 하고 나면 갑상샘 호르몬 분비가 안 되기 때문에 일생 동안 갑상샘 호르몬의 대치요법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이제 교육을 받으시고 약을 어떻게 먹을지에 대한 것도 이제 설명을 잘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갑상선 기능증 환자의 간호 중재는 안위 유지를 위해서 여기에 조용하고 안락한 환경을 제공하고 이제 좀 활동과 휴식을 좀 조절을 좀 잘 해줘야 되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절대 안정하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눈 보호를 위해서요. 눈 보호를 위해서 환자는 이렇게 안구 돌출되어 있는 부위에는 여기에 이제 뭐 연고라든지 이렇게 안연고라든지 인공누액 이런 것들 투여하고 안대 착용하고, 눈부심이 있으면 색안경 이제 선글라스를 이제 착용하고 다니시는 거. 식이는 워낙 열량 소모가 많기 때문에 하루에 4,000에서 5,000 칼로리 정도까지 굉장히 많은 칼로리의 용량을 제공하고 식간에 간식을 계속 이제 제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도한 이제 장 운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되기 때문에 위장 자극의 감소를 위해서 과도한 섬유소 섭취를 좀 제한해 주셔야 되겠고요. 고단백, 고탄수화물, 비타민, 무기질이 풍부한
시기로 제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심장 벌렁증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카페인 섭취나 이런 것들 제한해 주셔야 되겠고요. 매일 체중 측 체중이 계속 이렇게 빠지고 2kg 이상 감소가 됐다. 이렇게 되면 의사에게 알려서 이제 다시 처방 이렇게 조절을 받으셔야 되겠고, 아이오 측정해 주시고요. 수분 섭취를 증가를 시켜줘요. 하루에 한 4,000cc 정도까지 해서 땀이 많이 이제 나고 이제 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조절을 잘 해주셔야 되겠어요. 피부 간호 해주시고요. 그리고 갑상샘 중독 위기다 해서 갑상샘 기능이 극도로 이제 악화돼서 이런 대사가 항진이 더 많이 됐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이제 이런 열이 막 40에서 41도 정도 이렇게 되면서 부정맥을 동반한 빈맥까지도 생기서 130에서 160회 정도까지 이렇게 타키카드하고 굉장히 심하게 이렇게 나타나고요. 심계항진이 나타나면서 이게 한 사망이 한 30% 이상에서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다량의 그 항갑상선제 PTU를 이제 투여를 하고요. 탈수 치료, 전해질 균형 유지 이런 것들 다 해주시고 기도 개방 해주시고 체온 조절, 신경학적 상태와 심맥 관계 사정 이런 것들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프라놀롤 이제 투여하시고 해열작용에서 아세타미노펜 이제 투여를 해주시는데, 아스피린은 일시적으로 T4 농도를 더 상승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아스피린은 좀 자제를 하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갑상선 이제 기능 저하가 있는데요. 갑상선 기능 저하는 갑상선 호르몬의 부족, 산소 소모율이 이제 감소되면서 신진대사가 굉장히 느려진 상태. 그러니까 아까 갑상선 기능 항진하고는 완전 반대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보통 크레틴병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아기들한테 좀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선천적으로 갑상샘이 없거나 그 갑상샘 기능 저하가 있는 임신 중인 산모들이 낳은 아이들이 이렇게 갑상샘의 그 호르몬이 부족해서 이렇게 발생이 이제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아이가 이 지능이 좀 많이 떨어지고, 근데 애가 크지를 못해갖고 되게 작고 막 이런 것들을 좀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아동에서 많이 배우셨던 내용이니까 이거는 이제 그쪽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성인에서 나타나는 거는 이 점액수종이죠. 점액수종. 점액수종은요, 믹제데마, 이거는 성인에서 나타내는 갑상샘 기능 저하증이다 해서 보통 여자보다는 남자에서 많이 나타나고 이제 고령에서 많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데, 이 점액수종이 뭐냐면 심한 갑상선 기능 이제 이 기능 저하증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이제 피부 질환인데요. 피부 아래에 진피 내에 점액이 이렇게 쌓여서 피부가 붓고 단단해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 갑상샘 호르몬이 좀 이제 적어지면서 진피 내에 그 다당지를 이제 분해를 못 해가지고 이렇게 쌓여서 이렇게 생기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점액수종 이런 것들 보시는데 갑상샘 기능 저하증이 있으면 이렇게 점액수종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시고요. 갑상샘 기능 저하증은 아까 갑상샘 기능 항진과 완전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뭐 장운동의 감소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심박출량, 심근수축력, 박동의 감소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있을 수 있고요. 대사율의 저하, 영양 요구량의 감소 이런 것들이 다 있어. 한선과 피지선의 활동 감소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나죠. 그래서 임상 증상으로는 여기에 이제 체온 저하, 추위를 참지 못하고 차갑고 창백하고 건조한 피부, 가늘고 건조하고 가늘고 건조한 모발이고 이게 또 잘 빠지고, 그다음에 점액수종의 얼굴이라고 해서 혀가 이제 비대돼 있고 말초 부종 있고 잠긴 목소리가 좀 나는 것이 특징적이고요. 안 움직이고 계속 대사율이 떨어지고 이러기 때문에 체중 증가가 계속 있고요. 또 부종이 계속 있어요. 예, 그리고 이거는 그리고 이제 그 혈당 조절이 제대로 잘, 인슐린의 분해가 감소되고 막 이렇게 되면서 당뇨 환자는 혈당의 저하가 이렇게 나타나고요. 혈청 중성지방과 혈청 콜레스테롤이 증가가 되면서 심혈관 질환이 좀 잘 생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 보시면 이제 흉통,
심질환, 동맥경화성 질환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그리고 저나트륨 혈증, 무감동, 기면, 졸림, 혼수, 감각 이상, 심부관 반사가 느려지고 성욕이 감소되고 불임증이 생기고요. 월경 변화, 무배란증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고 근육과 관절의 불편감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것이 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이제 나타나는 증상이죠. 검사를 했더니 T3, T4가 이제 낮게 이제 나타나고요. 자, 이렇게 나타났더니 어떻게 될까요? TSH가 이렇게 많이 만들어야 되겠네. 이렇게 이제 피드백이 걸리면서 얘가 이제 올라가 있는 그런 양상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질대사 장애 때문에요. 혈청 콜레스테롤이 올라가 있고, 이게 아까 그 심혈관 질환이 좀 많이 올라가 있고, 심질환이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 EKG 변화가 이렇게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면 치료는 어떻게 할까요? 갑상샘 호르몬을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T4 성분이 이제 신지로이드를 이제 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레보사이로신이라는 이 약을 이제 대치요법으로 이제 주게 되면서 이 약은 소량으로 시작해서 점차 양을 늘려가지고 6주에서 8주 정도 이렇게 그러니까 약물 테라피틱 레벨을 맞출 때까지는 6주에서 8주 정도의 기간이 좀 필요하고 그 동안에는 이제 뭐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환자가 막 바뀐다거나 이러는 거는 없으니까 일단 좀 꾸준히 약을 잘 먹어야 되는 것을 이제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아까 우리가 그 갑상선 기능 항진 그레이브스 디지즈에 썼던 약은 이제 PTU는 우리가 언제 먹었어요? 식사 후에 일단 먹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식후에 이렇게 약을 먹는다면 신지로이드는요. 이 신지로이드는 아침 식사 전에 공복에 섭취하는 게 이게 좀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공복에 이제 섭취해라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뭐 그 수술을 할 때가 있는데 이제 갑상샘이 주위 조직을 이제 압박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수술을 하게 되고요. 뭐 갑상샘은 이제 수술을 한 경우에는 호르몬 대치요법이 계속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호중재는 이 신지로이드의 이제 부작용을 이제 사정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이제 그 신지로이드를 이제 갑상샘의 기능 저하증이 나타나서 T4를 이제 주다 보니까 기능의 항진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이 이제 부작용이겠죠. 그래서 이게 협심증과 심근경색이 나타날 수 있다. 이거에 대한 그래서 요게 이제 시험에 한번 나왔던 부분이니까 일단 보시고 심박수가 100회 이상일 경우에는 이제 보고를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상 수행력을 이제 증가시키기 위해서 이제 휴식과 활동의 계획을 잘 짜셔야 되겠고요. 저체온 관리 해주시고 피부 통합성 유지, 안전사고 예방, 성적 문제 해결, 시기는 어떻게? 저칼로리, 고단백, 고섬유 시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환자는 장운동이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변비의 위험성이 있어서 고섬유 시기를 이제 해주도록 해주셔야 되겠고요. 환자가 이제 계속 움직임도 떨어지고 대사율이 떨어지고 막 이러기 때문에 계속 살이 찔 수 있어요. 그래서 저칼로리 해주셔야 되겠어요. 변비 완화를 위해서 수분 섭취 권장해 주셔야 되겠고요. 필요시에는 변 완화제 일단 투여를 해주시고 감염 예방 위해서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게 해주고 감염의 증상을 이제 확인을 하도록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밑에 또 팁이 나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요 부분도 읽으시면서 정리를 한 번 더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점액수종 혼수라고 해서요. 이거는 갑상샘 기능 저하증의 가장 이제 심각한 형태다. 그래서 이거는 심한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가 이게 뭐 악화 요인에 이렇게 노출된 경우 이런 경우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은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 점액 수종 혼수는 약 50%의 이제 굉장히 심각한 이제 이게 좀 문제를 이제 일으키는 그런 이제 상태라고 볼 수 있고요. 심혈관계 또는 이제 폐질환의 이제 연관성이 회종 높은 것으로 일단 되어 있습니다. 자, 증상은 대사율의 급격한 이제 감소로 인해서요. 증상은 이제 3대 증상이 있는데 여기에 심한 저체온증, 저혈압, 그리고 이제 의식소실, 요게 이제 3대 증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대표적인 증상으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과소환기가 일어나게 되고 호흡성 산증이 이렇게 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합병증으로 저나트륨 혈증 이런 것들이 있고요. 고칼슘 혈증, 그리고 저혈당증, 수분 중독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요. 결국은 이제 사망에까지도 이를 수 있고, 여기 한 50% 정도의 환자가 사망에 이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기도 유지, 의식 확인, 그 다음에 신지로이드 이제 주시면 되고요. 그쵸? 그렇게 하시고, 이제 저체온 해결해 주시고, 활력증을 수시로 이제 관찰하시고, 관련 요인을 이제 교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갑상샘 암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 99% 이상의 완치율을 보이고 있어요. 굉장히 이거는 정말 오랜 기간 이제 키워서 이제 발견이 되는 경우가 좀 많죠. 여성에서 좀 많은데, 이거는 요즘은 점차 이제 증가 추세로 일단 보고 있고요. 진단검사 뭐 생검이라든지 이런 거 해보면 금방 나오고요. 해서 이런 이제 나오면 일단 뭐 암이니까 그죠? 암이니까 갑상선 자궁 호르몬 억제 요법, 그다음 방사선 요들을 이용한 절제 요법, 수술, 방사선 요법, 호르몬 억제 요법, 화학 요법. 그래서 각종 필요한 요법들을 이제 다 이제 그 환자에 맞춰서 일단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갑상샘 종은 일단 그냥 넘어가는 것으로 일단 하고요. 부갑상샘과 관련된 내용은 이거는 항상 제가 이렇게 그 근골격계 할 때도 이제 설명을 드렸죠. 이거는 칼슘의 유리와 많이 관련이 되어 있다. 혈중에 칼슘 농도가 많이 떨어져 있다. 이렇게 되면 얘가 갑상샘 호르몬 여기에 부갑상샘을 자극을 해서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여기에서 파골세포를 촉진해 가지고 칼슘을 빼내서 혈중의 칼슘 농도를 좀 올려주는 그런 역할들을 일단 하고요. 그러면서 그런 작용들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이제 인체의 칼슘 대사에 작용하는 인자들은 그래서 그 부갑상샘 아까 얘기했던 칼시토닌 그다음 비타민 D가 있고요. 이거는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를 일단 보시는데 칼시토닌과 PTH 여기 부갑상샘은 아까 반대로 작용한다는 거 일단 설명을 드렸었던 부분이고 정리를 읽어보시면서 시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갑상샘 기능 항진증이 있다 이렇게 되면 골다공증이 좀 많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요거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증상이 있고 고칼슘 혈증의 증상이 있으면서 EKG에 이제 변화가 이렇게 생길 수 있고 고혈압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날 수 있겠다. 자, 그리고 진단검사는 이제 혈청 내 칼슘 농도, 혈청 내 인 수치를 보시면 되는데 칼슘과 인은 반대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칼슘 수치가 상승을 하고 인은 이제 떨어지고 이런 양상들 보이고 나머지는 참고해서 봐주시고요. 요거는 이제 수행요법, 약물요법, 그다음에 수술, 그다음에 이런 것들 이제 치료 방법으로 쓰고요. 그리고 신체 간호중재는 신체 손상 유지 예방, 순환계 기능 유지, 안위 증진, 신장 기능 유지 를 위해서 이제 수분 섭취 증가를 이제 해주셔야 되겠다. 그리고 신결석, 칼슘이 우리가 신결석의 약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결석이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물을 산성식이 권장하고 그리고 물을 좀 많이 먹어야 되겠다. 위장장애 예방하고요. 그다음에 수술을 했다면 갑상샘 절제술과 이제 유사하게 이렇게 읽었던 내용이니까 잘 읽으면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상샘 기능 저하증은 여기에 저칼슘 혈증과 고인산증을 초래를 하겠죠.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임상 증상들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런 근육, 피부, 눈, 심혈관계, 정신, 치아, 소화기계 이런 증상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서 이제 정리를 한번 더 해봐 주시고요. 진단 검사는 저칼슘 혈증 이렇게 혈액 검사하면 다 나오고 나머지 부분들 이런 검사들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는 수술을 했다면 거기에 아까 그 갑상샘 제거했을 때랑 똑같은 이제 이제 수술에 대한 간호를 이제 해주시면 되고요. 약물요법으로 이제 급성기에는 칼슘 투여,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제 시행을 이제 하시게 되고 시기에서는 고칼슘, 저인산, 고비타민식 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유제품은 좀 제한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불안 방지, 추후 관리로는 평생 좀 치료가 이제 필요하다.
그리고 계속 병원 다니면서 이제 검사를 계속 받으셔야 되고, 저칼슘 혈증에 대한 증상을 이제 교육을 해서 증상이 있을 때는 요거에 대한 병원 방문을 하도록 이제 교육을 잘 해주셔야 되겠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뒷부분 부심부터는요, 다음 시간 좀 쉬었다가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